음식 쓰기, 음식 글이죠. 음식 글에 있어서의 사회적 측면의 부각은 정확하게 그 번역 뜻으로 외우면 됩니다. 정확하게 진짜 그 뜻입니다. 프로미넌스, 도드라짐이란 뜻인데 그 뜻으로 이건 사전적 의미를 굳이 돌아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뜻으로 외우면 번역 뜻이요. 디멘션, 1차적 차원이란 뜻이죠. 그 뜻으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측면, 이렇게 번역적 뜻으로 바로바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부각은 시사할지도 모른다. 시사 넌지시 말하답니다. 한국말 모르면 외우시고요. 뭘요? 음식의 맛이 take a backseat, 뒷전으로 밀리다. 이거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요? 음식 관련된 글 있어요. 근데 자꾸 사회적 측면에서 이 음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맛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볼 때 어찌 보면 지금은 맛은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 그 탕후루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설탕, 유리처럼 날카롭죠. 그 입속을 뭐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뭐 좀 위험한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탕후루점이 전국 각지의 매장 점포가 막 소매장으로 바바바바 생기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자본 창업의 위험성, 전국에 퍼졌던 탕후루점이 전부 다 폐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는 가도 탕후루 그 본연의 맛에 대한 건 뉴스가 될 수도 없거니와 그 내용은 압도적으로 적었죠. 탕후루의 위험성, 뭐 그게 치아에 어떻게 좋은 나쁜 뭐 이런 얘기죠. 그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측면을 자꾸 음식에 대한 글, 한 예일 뿐이지만 글에서 자꾸 사회적 측면을 두각해 들여다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맛은 점점 뒷전에 밀려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음식을 볼 때 이 점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사람들이 음식을 보는 주된 핵심 포인트가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엔 맛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걸 사회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된다? 돼지고기가 인기, 경기가 좋아지면 소고기가 인기 있다. 단순하게 논리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돼지고기가 맛있네, 소고기가 더 맛있네를 따지던 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서스펙트, 생각한다인데 의혹을 갖다가 정확한 뜻입니다. 서스펙트 그러잖아요. 그 스릴러 같은 거. 나는 그런 차원으로 약간 좀 의혹을 갖다 약간 의심스러운 논초리로 한번 생각해 본다. 이 어감으로 생각한답니다. 나는 생각한다. 대절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view A as B죠. A를 B라고 여기다. 음식의 flavor, 맛을 뭐로 여긴다? secondary importance. 오, 되게 중요한 문법인데 자주 얘기했었던 거죠. of로 시작하면 형용사야 라는 거 제가 얘기 많이 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of importance. 부차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환경 내에서 부차적으로 중요한. 근데 as 다음에 어떻게 형용사가 나왔지? of 앞에 명사, 무언가, something. 이게 생략된 거죠. 여기는 겁니다. 맛을 뭐라고요? social setting. 사교적 상황에서의 부차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something이 생략된 거라고요. of 앞에. 무언가.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다 라는 걸 나는 의욕을 갖고 있어요. 꿈입니다. 어떤 사회적 상황이냐 하면 where, 관계부사로 꿈이죠. 음식이 제공되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음식이 제공되는 그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차적인 중요한 무언가라고 맛을 여긴다고요. 그런 제공되는 상황에서 맛은 안 중요해. 그때 뭐 되게 뭐 밥 먹으러 가면서 근데 턱시도 입고 가고 그걸 뭐 만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귀빈들 만찬이 걔들이 밥 먹으러 모였겠어요. 맛있네 하면서 막 처먹고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만남엔 이유가 있죠. 대통령 장관급 회담 만찬 거기서 국이 시원하네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설마 국빈 만찬 이런 거에서 밥이 핵심이 아니죠. 밥은 부차적인 거죠. 맛도 부차적인 거죠. 그 나라의 문화를 드러내는 게 국빈 만찬의 핵심이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국가적 차원의 대화가 오고 갈 것이고 장관들끼리의 만찬도 마찬가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셜 세팅이 중요한 거죠. 이 순간에 플레이버가 중요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음식이 제공되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차적인 거로 여긴다고요. 비록 우리의 사회적 게더링이 모임입니다. 모임이 course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요. course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영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뭐뭐 주변에서 모이다거든요. 모이다입니다. 회합하다라는 어려운 말이 이거의 정확한 뜻인데 회합이라는 말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비록 우리의 사교 모임이 회합 갖는다, 모인다 할지라도 뭘 중심으로? 음식을 중심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임의 의미는 디펜더 몸에 달려있다. 맛에 달려있지는 않다. 맛에 달려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모임이 음식을 기본으로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의미한 모임의 의미가 맛에 있는 것 같죠.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맛은 어시스트, 도와줍니다. 그럼 목적어 나와야겠죠. 근데 목적 없죠. 그러니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맞네. 맛은 도움이 됩니다. 뭐에? belly, 배요. 대놓고 복부입니다. 배를 채운다라는 것의 좁은 목적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with가 안 와닿으면 목적과라고 해도 되죠. 목적과. 목적과. 관련하여 뭔가 도움이 된다고요. 뭐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 뭐 그 모임의 주제에 도움을 주는 거겠죠. 맛은 배를 채운다라는 좁은 목적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고요. once 부사절이근 접수라고 했죠. 일단 그게 완수되면 그것은 제공해 주죠. 전스타ን스가 뒤 먼저 해죠. backdrop 뭐 표시는 다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for whatever 해석하는 것도 가르쳐줬죠. 뭐뭐면 무엇이건 이렇게요. 어떤 것이건 무엇이건 뭐뭐면 무엇이건 이게 whatever를 해석하는 기법이라고 했죠. 무엇이든 관계없이가 1차적으로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뭐뭐면 무엇이건 이게 고등학교 때 쓰이는 거. 사회적 역학관계가 그 모임을 특징 짓는 무엇이건 다시요. 사회적 역학관계가 그 모임을 특징 짓는 무엇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앞만 봐도 뭔가 말도 이상하고요. 잘 들여다볼까요? whatever는 what 대신 쓰는 거잖아요. 그죠? whatever는 what 대신 써야 되는데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social, dynamic, 주어, characterize, 서술어, the gathering, 목적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4형식이나 5형식을 생각해야겠죠. 당연한 거죠. 계속 그거밖에 안 배웠는데 우리는. 모임을 무엇으로 특징 짓느냐? 모임에게 무엇을 특징 짓느냐? 둘 중에 뭐가 더 말이 되느냐를 따져봐야겠죠. 당연히 5형식이죠. what은 뒤에 보호 역할을 했었을 겁니다. 모임을 사회적 역학관계가 모임을 whatever 무엇으로 특징 짓건 간에 그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죠. 저는 내내 이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내내. what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라. 명사절이다. 이거보다 더 쉽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100% 여러분 잘못입니다. 왜? 공부는 숙제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머리통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해야 머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패턴이 자리가 잡히죠. 지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쌓쳐 게으른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먼저 안 떠오르죠. 그럼 선택을 해야겠죠?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달에도 카드를 받느냐. 개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하든가. 아니면 내 앞에서는 그 모습 보이지 마라. 나머지라도 살려야겠으니. 그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누차 얘기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카드 받으려고 지랄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6년간. 그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지던데요. 예, 항상 찐들은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새끼 정신 상태가 찐이냐 아니냐는요. 억지로 만들어봐야 그 새끼 살아보지 못해요. 나이 처먹고 나서. 항상 문제 일으킵니다. 억지로 만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찐답게 생각을 한다는 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연 단위가 넘게 들었으면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긁는 겁니다. 저는 긁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고로 이걸 체계적으로 배웠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터이니 지금 못했다면 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구나 라고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강한 반성을 해야 돼요. 그냥 듣다 보면 되겠거니 듣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듣는 것까지는 허락하는 사람들이 현재백갈에 온 사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과목들이 그따위로 하면 나가 이 새끼야 했으면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했을 겁니다. 모든 과목들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 모든 과목을 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학원을 다니고 있을 거고 그러면 쓸데없는 사교육비 지출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다 존망하는 거죠. 가르치는 새끼나 배우는 새끼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 단 한 번도 그때 제 평생 단 한 번도 설득해서 다니게 한 적이 없습니다. 깊이 반성하시고 내가 이 생각을 못했어. 이걸 해석하려고 고민하지 않았어. 딱 봐도 네가 완전한데 이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 진짜 개 반성하시고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나은 인간이 됩니다. 들었는데 못하는 걸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너무 갖다 버리는 무식한 짓입니다. 그래 틀렸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어른한테. 내가 몰랐네. 시댕. 다시는 모르지 않으리라. 그래야 나아진다. 그래요.
고작 요 따오 수준입니다. 내신이라는 게. 요거만 할 수 있어요? 1등 합니다. 단 들어서 하는 거 말고 듣기 전에 알면 1등 합니다. 진짜 요 수준이에요. 내신 때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1등 합니다. 별게 아니죠. 이게 뭔 내용인 사회적 역학관계 뭐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 이게 모임을 특징 짓는, 모임을 뭐뭐라고 특징 짓는, 라고가 어디서 왔어요? 이 모든 게 맛이 보어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배경이 됩니다. 한 가지 어려운 게 더 있습니다. 주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내용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주어가 맛이었죠. 맛은 배 채우는 걸 도와요. 그리고 that is accomplished. that은요, 배 채우는 거죠. 배 채우는 게 달성되면 그것은, 맛은요, 뭘 제공해 준다고요? 그 모임의 사회적 역학관계가 그 모임을 뭐뭐라고 특징 짓게 해주는 거에 대한 배경이 된다. 사회적 역학관계가 그 모임은, 야, 이런 모임은 이런 성격의 것이야 라고 사회적 역학관계가 특징 지어주겠죠. 변호사와 검사 간의 모임, 검사와 경찰 간의 모임, 기자와 경찰 간의 모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간의 모임, 역학관계가 있죠. 역학관계가 힘의 우열관계입니다. 사람 둘이서 모였는데 힘이 어떻게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힘의 역학관계가 있겠죠. 그 모임을 사회적 역학관계가 특징 지어주겠죠. 이 모임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야. 친구와 선배의 관계야. 장관과 그 밑에 부하 직원 간의 관계, 이런 힘의 역학관계를 characterize, 규정 지어지겠죠. 그게 whatever, 뭐라고, 뭐라고. 근데 그걸 뭐라고 규정 짓건 그 배경에는 맛이 깔려 있다. 즉 맛이 뒤로 밀려나는 거죠. 배경에 불과하지. 진짜 주제는 뭐냐? 대통령과 검사가 만났다. 대통령과 민주투사가 만났다. 이게 진짜 주제거죠. 누구랑 만나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났다. 그렇잖아요. 그럼 야, 뭐 먹었대냐? 이걸 묻진 않죠. 근데 밥 한 끼 합시다 해서 만났다는 거죠. 밥은 처음에 딱 모일 때 소스에 불과했죠. 설렁탕 한 그릇 먹읍시다. 여기 맛있네요. 이 말을 할 거 아니야. 일단 앉자마자. 그래, 왜 불렀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설렁탕, 이거 맛있네요. 한마디로 끝나죠. 그 다음에는 설렁탕은 먹고 있대. 근데 말이야, 이번 전쟁은 하면서 현안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그때가 되면 이 맛은 음식이란 또는 맛이란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백드랍. 이 관계를 갖기 위한 역할이 있겠죠.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배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안 그래요? 허겁지겁 배고파서 밥 먹고 날 때 몇 술 뜨고 나서 배가 채워지고 나면 그제서야 근데 말이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 얘기만 계속 하진 않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배가 어느 정도 차고 나면 딴 얘기 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맛있다 이 얘기만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딴 얘기 하죠. 백드랍 되는 거 맞죠? 이러한 건 독립적으로 no, 별개로, 이 뜻으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independently, 별개로요. 별개로. 이러한 건 별개로 이해될 수 있죠. 뭐랑
on offer, 제공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제공되는 음식의 맛과 별개로.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이 of는 위에서 얘기한 형용사의 of가 아니라 부사를 만든 of입니다. 당연하죠. 부사 구예요. 전체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 of가 from이랑 똑같은데 of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 수거에 한해서. differ from, independent from, 뭐뭐로부터 동물중, differ from, 뭐뭐와 다른. 이 두 가지 경우가 좀 지배적입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시험 문항에서. 이때는요, from 대신에 of 쓰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고3 되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 아무렇게나 쓰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몇몇 단어 differ from, independent, dependent, on, independent, 독립적인, from 이렇게 몇몇 수거 자리에 들어갈 from 대신해서만 씁니다. 여기도 of를 fro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는 별개로 이해된다 이렇게. 제공되는 음식의 맛, 과는 과 이렇게 별개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of which죠. 그것에 대한. 아, which 앞에 콤마 있잖아요. 그럼 그것 하기로 했잖아요. 대명사처럼 하라니까요. of which니까 그것의잖아요. 그 of를 에 대한 정도로 했기로 손이고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감상을 appreciation. 이건 너무 많이 했죠. 뜻이 이해, 감사, 감상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 자주 쓰여요. 그것에 또는 그것에 대한 감상은 여기서 뭐 해석 나온 대로 감상이고요. 이해, 감사, 감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될 수 있죠. 뭐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이겠죠. 초록색으로 했으니까. 뭐로?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상태인 것으로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상태로 이렇게 할까요? 뭐 여기서부터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 역학 관계는 맛과는 별개로 이해되겠죠. 그리고 감상은 그 음식 자체에 대한 감상은 뭐 주관적인 거 맛있네 맛없네. 이러한 conventional wisdom 이게 통념입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wisdom, conventional 널리 퍼진 wisdom 지혜 그걸 사회적 통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념들에 따르면 음식 중심, 음식 주변의죠. 음식 주변의 세러머니, 의식, 예식이네요. 참 부자죠. 예식, 리추얼, 의식 이런 거는요. 어떤 것이냐면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주다. 그죠? 음식에게 의미를 주다. 옆에 좀 폼나게. 단순 주다면 기부를 썼겠죠. 부여하다. 이거 좋은 번역적 뜻이 다 있죠. 음식에게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예식, 의식 파랗게 안 했잖아요. 안 외워도 됩니다. 파랗게 한 것만 외우면 돼요. 예식, 음식 주변에 의식, 그렇잖아요. 예식할 때, 결혼할 때 뭐 줘요? 육개장? 육개장은 잡기를 쫓는 거예요. 빨간색. 중국 풍습입니다. 그래서 귀신 물러가게 하는. 그래서 상갓집에서는 육개장을 주죠.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예식장에서 그걸 주면 큰일 나죠. 예식장에서는 보통 뭘 먹어요? 옛날에 한국 정통은 닭 요리가 나왔었습니다. 닭이 알을 낳잖아요.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거 못 봤어요? 한국 전통 혼례 보면 닭이 꼭 이렇게 뭔가 닭 모가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닭고기가 결혼할 때 참 맛있어서 유독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식과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의 음식인 거죠. 그거예요. 그거는 음식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근데 음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세레머니나 리추얼은 do not depend on 의존하지 않는다. 뭐에? sensation 감각이요, 감각. 그 음식에 의해 제공되는 감각의 품질. 여기서 감각의 품질이라는 게 만 얘기하는 겁니다. 미각, 미각. 오, 내가 참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꼈어. 이거에 의존하진 않는다고요. 어찌 보면 미신과도 같은 세속적, 사회적 통념적인 개념을 제공하는 거죠. To focus excessively 지나치게, 이거 사전적 의미는 과도하게고요. 지나치게가 잘 안 외워지는 사람 과도하게로 외운답니다. 맛에 대한 지나친 집중은 보험이다. 뭐? 놓칠, 투부정사 미래적인 법이죠. 놓칠 것입니다. 뭘? 이런 사회적 관계의 더 큰 중요성을 놓칠 것입니다. 내용은 되게 무난했죠. 근데 단어요, 단어. 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외운다고요? 오른쪽 해석만 보고 외우는 것도 방법인데 지문 개수가 많아지면 이거 절대 못해요. 어떻게 해라? 이면지나 단어 노트에 정리를 해라. 어떻게 해라? 영어 쓰고 또 쓰고 영어 쓰고 또 쓰고 영어 쓰고 또 쓰고 단순하게. 그럼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걸 단어로 쓸 거야? 수거로 쓸 거야? 원형으로 쓸 거야? PP로 쓸 거야? ING로 쓸 거야? 지문에는 그게 다 지문에 적합하게 변형이 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쓸 건가? 무슨 A with B 이건 어떻게 될 건가를 위해서 다시 해체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웬만한 숙련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안 하겠지만 그래도 꽤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그때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친구한테든 저한테든 여기에 지식이 필요하죠. 그건 그 뜻이야. 그러면 수업 때 멍 때리고 있다가 놓쳤던 거를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보통 45에서 40 정도의 지문을 다루게 되고 학년이 높아지면 고3 거 툭 하면 다루는데 2, 3주만 넘어가도요. 어느 지문에서 무슨 단어를 썼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40개, 50개, 60개 되는데 시험 기간 돼가지고 전 과목 다 들어가는데 그 기억이 날 것 같습니까? 한 달 동안? 단어를 따로 정리해서 차고차고 그냥 단어를 외웠는데 시험 범위가 끝날 때쯤 되니 같은 뜻의 단어도 여러 개 됐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도 여러 개 됐고 이게 노트 정리로는 택도 없고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머릿속에 지문과 관계없이 그냥 단어 그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정도 진짜 한 많게는 6, 700개 되고 적어봐야 3, 400개인데 이게 머릿속에 순수하게 단어로 들어가 있는 이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대비를 2번, 3번만 하고 나면 그 새끼는 더 이상 외울 단어가 없겠네요. 그게 정상인 거죠. 왜? 고1 중간 기말 동안에 고1 모의고사 다 했고요. 고2 중간 기말 동안에 고2 모의고사 다 했는데 고2 중간 기말 동안에 4회는 한다는 얘기인데 4회에서 모르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이 공부했다고? 그럼 그 새끼는 2학기 때 고2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4회면은 말이 4회지 100지문인데 100지문에 나온 단어를 다 외웠다고? 우와, 근데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건 기적이죠. 어떻게 그게 돼요? 고2 때는 고2 거밖에 안 다루는데 당연한 논리인데 이 동네 강아지들도 알 수 있는 완전 당연한 논리를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단어를 그렇게 안 외운다고요. 그렇게 싹 정리하는 행위를 구태의연하게 느끼고 안 해요.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면 새로운 모의고사 할 때 새로운 걸 또 외워야겠죠. 새로운 거 외울 때 또 외우고요. 새로운 거 외울 때 또 외우고요. 그러니까 그 새끼는 머리가 좋아? 그럼 15등이요. 머리가 나빠? 그럼 35등이요. 절대 안 변하죠. 과학은요? 과학도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 똑같은 점수 나오죠. 수학은요? 똑같죠. 장난합니까? 선생님들이 중고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새끼가 서울대를 못 갑니까? 중고에서 안 나오니까 문제지.
증거에서 나온 걸 풀 수가 있었어? 그러면 그 새끼는 어차피 서울대였죠. 안 주는 건 선생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어차피 못 줄 테니까 안 준다예요. 그럼 그 새끼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없는 수준이 대학교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당연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는 건, 야, 실수라도 하지 마라. 어차피 어려운 거 못 푸니까. 그럼 80은 받지 않냐? 그럼 그 새끼 또 20등이요. 정강호 또 20등이에요. 야, 실행 갈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강원도로 가봐라. 전라도로 가보고. 그 정도 되면 가겠죠. 왜 그런 짓거리들을 계속 합니까? 개 빡대가리도 아니고.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핵심은. 달라져야 돼요. 한번 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외울 때는, 확 줄었어. 왜? 나 지난번에 외웠으니까.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미친 새끼가 만날 때마다 욕합니까? 저는 미친놈이라서 하거든요. 병신이라서. 만날 때마다 욕하는 새끼 어딨어요? 정리 절대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빈칸 채워. 빈칸 채워. 빨리 채우고 가. 못 채웠어? 남어. 너 내일 또 와. 얼마나 간단해. 빈칸 몇 번 채웠어? 10번이요. 30번 채워. 개 쉽죠. 거저 먹는 거죠. 종이만 30장 버리면 돼요. 그럼 그렇게 80이 나오겠거든요. 그럼 그 다음엔 너 85도 나올 수 있다. 조금만 신경 써라야. 그럼 또 카드를 내죠. 이 미친 짓거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외워라. 단어를 외우세요. 그리고 외웠잖아요. 그럼 써먹겠다는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고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수과학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랄해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후회해봐야 답은 안 나오고요. 지금 제가 알려주면 고1이 돼서 그래, 내가 그때 열심히 안 했었던 거 인정한다. 그럼 고2 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오죠. 고1 때부터 잘해서 완벽을 기한다. 그런 사람이 요새 없어요. 면역 주사라도 미리 맞아놔야 내가 지금 결심했으니 다시 한다. 그럼 그때 리셋 시켜놓고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수학을 다시 한다? 아무리 기초적인 거라도 진지하게 자기가 고민해서 푸는 걸 하면 됩니다. 과학을 다시 한다? 실전 문제 들어가지 말고 개념 정리한 것부터 보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이해하지 말고 외워. 뭘 얼마나 한다고 시댕 그깟 거를 이해하고 앉았어. 고등학교 과학이 뭐라고. 외워. 국어요? 국어? 내신 국어도 못하는 그 새끼는 진짜 암기 개빡대가리인 거죠. 수능이요? 아, 그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능 국어는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그건 좀 어렵죠. 하지만 반성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잘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이 아니어도 뭐 허용고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완전 무결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 그런 애 없어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나 고2 때부터 각성했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못 가겠죠. 연대 의대도 못 갑니다. 근데 지방 의대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하는 순간 사람마다 좀 달라요, 타이밍이. 수학 각성하는 순간이 와요, 갑자기. 진짜 삐리리 멍청이었는데 갑자기 우와씨 이게 와요. 보통 고등학교 들어가서 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닥치고 계속 풀어. 단 고민해서 풀어. 숙제하지 말고. 갑자기 와요. 갑자기 퍽 하고 외우는 것도 너무 쉽게 외워지고 문제가 진짜 지나간 시간에 주마등처럼 쫙 펼치면서 내가 진짜 개병신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쉽게 풀리는 걸 이런 순간이 와요. 되게 신기하게 그 순간이 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중학교 때 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중학교 때 올 거였으면 이미 걔는 중1, 초6 이때 와요. 그런 걸 영재라고 하죠. 대부분은 고1 이때 옵니다. 고1 한 가을? 때 머리가 탁 트이는 순간 노력했던 그때는 되게 무서운 실력을 보이죠. 전 과목 다. 소위 말해서 나중에 삘 받는다가 그거예요. 그때까지 쫄았냐 질렸냐 그것만 참으면 돼요. 그러니까 닥치고 하라고.
오늘 페일해서 좀 창피하면서 페일하지 않으려고 해야죠. 계속 페일하잖아요. 그건 나약해서 그래요. 대표적인 나약한 사람 알려드리면 정신 차려. 죽으라고요.